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의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세종 갑지역 더불어민주당 1차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예비후보를 초청해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당 후보에게도 동일한 시간 기준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가 신장되기를 희망합니다. 노종영 예비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세종갑 예비후보 노종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오랜만에 다시 우리 피디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반갑습니다. 다시 와서 이렇게 이런 변을 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사실 촛불 집회 2016년 이후에 곧바로 이재명 경선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고요. 이제 네. 그 후보의 일하는 그 열정과 또 시민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제가 감동을 하고 많이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아마 그 마음으로 계속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앙당에서 지금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일을 네.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세종시에서 시의원으로 네. 3대 때 활동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기본사회 세종시 상임대표로 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당 활동도 하시고 예, 사회 그렇습니다. 활동에서 봉사하는 어떤 것들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 활동에서는 이제 경실련에서 제가 자문위원을 1년 한 2, 3개월 정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단체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조직을 해서 가서 거기서 뭐 빨래라든가 식사 보조라든가 청소 이런 봉사들을 해왔고, 또 지금은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제 아이들 이제 그 방과 후에 혹은 이제 등교할 때 그렇게 이제 교통봉사 이렇게 작게 이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작게부터 크게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소소한 봉사들을 해오셨네요.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깜이 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노종영 네. 예비 후보님께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 논란이 좀 많습니다. 자격이 있냐 뭐 없냐 이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운전면허증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처음은 사실 이제 지금의 네임밸류가 높아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초선 시절이 있었고 예. 입문할 때 그 조금 어리숙한 다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실 수 있는데요. 지역에서 특히 이렇게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그 깜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도 이제 전국에 있는 도전자들이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명성을 갖고 영입 인재로 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런 느낌을 시민들이 많이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노종용이 과연 국회의원의 깜이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세종시 의회 부의장으로서 이제 의회 살림을 그래도 조금 꼼꼼하게 좀 들여다봤었고, 네. 또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의정 활동을 마치고 그때 이제 시민들께서 1년 지났는데 이제 모여서 이제 감사패를 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제 어필을 하자면 앞으로 조금 더 노종용이라는 사람을 활용을 해서 시에서 한번 국회의원으로도 한번 아낌없이 한번 써볼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더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고등학교 학력고사 점수 이 점수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저기도 약간 있어요, 우리나라가.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타파해서 버텀업 방식으로 네. 본인이 노력을 해서 좀 국회의원이 돼보고 싶다. 네. 이런 측면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역 공약과 네. 우리 전국적인 국가적인 이슈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이슈와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네.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역의 대표다 보니까 네.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씩 듣고 싶습니다.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다들 우리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행정수도가 언제쯤 완성되냐. 네. 거기까지는 이제 개헌이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세종 국회의사당 언제쯤 완공될까? 지금 2030년 이후로 지금 미뤄졌지 않습니까? 완공 시기가. 예. 2030년이 되면 세종시가 이제 계획한 계획 도시로서의 그 완성 시점도 30년이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네. 이후로 의사당도 아마 완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의 완성만을 아마 시민들께서 바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풍요로운 지금 세종시가 예산 그 부족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 우리가 안정화기금까지 다 써가면서 또 감액 편성까지 해가면서 되게 어려운 세종시의 그 재정난을 드러냈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세입, 새로운 먹거리가 있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예를 들어 상가 공실 문제, 일자리 문제, 대기업의 유치가 안 되냐 이런 거를 단순하게 그 인구 유입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고 네.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혹은 뭐 행복도시법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종시만의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유리한 인센티브와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공되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세종시의 글로벌 특구를 지정을 해서 이것이 세종시만의 그 경쟁력, 세종시만의 풍요로운 일자리 문제부터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자구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노종용의 기회가 생기면 꼭 그 부분을 1호 공약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글로벌 말씀드리고 특구가 싶습니다. 뭡니까? 글로벌 특구를 설명을 좀 드리면 세종시의 경쟁력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안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글 도시도 있었고 어떤 그 우리 저 국가 산단에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광 도시로서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정례화시켜서 하자. 뭐 아니면 뭐 박람회 같은 데를 크게 하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속 가능하게 도시의 성장과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특구를 지정을 해서 그 안에 지금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브랜드인 거죠. 네. 글로벌 특구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노정용 예비 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글로벌화된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안에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예, 그 안에 네.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이 요 글로벌 특구 안에 관광 내지는 서울 수도권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매력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자는 건데요. 이 구체적으로 하면 말씀하신 시간을 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림 그리는 거는 좀 더 다른 형태로 전달이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네. 대한민국이든지 네, 네. 대한민국 민주화든지 네. 뭐를 위해서 해보고 싶은 공약은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아마 예전에는 뭐 5대 난제 뭐 그랬는데 지금 3대 난제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지방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방 소멸, 예. 네. 지금 서울 수도권은 더 과밀화되고 있고 더 살기 편해지고 있고 더 범위가 넓어지고 교통은 편해지고 있고 지방 도시들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대한민국도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손발끝이 썩어가는데 아무리 멋진 화장품을 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저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국가에 대한 공약을 한다 그러면 전 지방 소멸을 지금처럼 기금을 만들어서 단순하게 뿌리는 매년 똑같은 방법 혹은 뭐 지방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관을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낳든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가 이거는 너무 단타성이고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해외 여러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해볼 범직한 이런 일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번째로 내가 꼭 더불어 민주당의 예. 세종 갑 지역에 네.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서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국회의원이 된다는 내가 이유. 왜 꼭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야 되느냐? 네. 뭐 사실은 지금 출마하신 후보들 면면을 보면 다들 훌륭하시고 경쟁력 있으시고 오랜 기간 당에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니까 지금 국정 방향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걸 실제로 표현하는 그런 어, 행동, 활동, 용기, 이건 노종용만큼 한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 민주당의 이제 정체성 문제로 또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우리 저 시의원 활동할 때부터 이 우리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지키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인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시민단체와 여러 산하 단체들에 대한 어려운 점들 제가 실제로 만나서 그걸 입법화시키고,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민주화 활동할 때 저한테 많은 이제 용기와 힘도 또 직접적으로 많은 그 참여자들 앞에서 해주시고 할 정도로 그런 민주당에 대한 뿌리, 민주당에 대한 생각, 그 정신, 이런 것들이 반영된 현 정부에 대한 아주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열심히 오랫동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신다면 민주당이 노무현의 도시로 정말 한때는 뭐 전국의 민주당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네.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사실 쇠퇴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당내의 힘을 제가 만약에 기회가 생긴다면은 세종시를 정말 어디도 밀리지 않는 민주당의 성지로 다시 올려놓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네. 하면은 뭐 경선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국회의원이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는 이유는 네. 뭘까요? 갑 지역에서. 예. 저는 갑 지역에서 예.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첫 저의 정당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정당을 옮겨서 어떤 제 정치적인 거를 펼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쌓아오고 만들어오고 또 뭐 제가 느끼고 배우고 했던 모든 게 이제 민주당 안에 사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종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 균형 발전과 어떤 국가 균형 발전, 지방화를 상징으로 하는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뿌리는 우리 민주당에 대한 철학이 여기 같이 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되고 균형적으로 고르게 소외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 이 도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이 도시에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노무현의 도시답게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의 도시를 완성시켜 보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을 네. 노종영이 잘할 수 있다.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이제 금방 지나갔어요. 네, 벌써 그렇습니까? 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선거가 많이 혼탁하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비춰져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군다나 걱정이 많은데 더 정치 혐오나 무관심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준비하는 내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외면하면 정말 누군가가 어떠한 정치로 또 펼쳐질지 정말 저는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권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적인 이익으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또 시민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무례함을 하면서도 사과나 용서나 반성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의 어떤 그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금 현재 정권의 이 무도한 드라이브를 멈춰 세우고 우리 시민과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그러한 국정 방향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도와주시고, 세종시 정말 개발이 이제 세종시 도시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시간만 흘러가서 우리가 시민들 모두에게 행복한 그러한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번에는 됐습니다. 진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정용 예비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세종 갑지역 더불어민주당 1차 컷오프 통과한 명예 후보 중에서 이강진 예비후보님을 모시고 정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진입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역으로 치면은 한 30년간 민주당 생활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주로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고 또 이제 서울시 의원으로 2번 재선을 해서 서울시의원 2번 보냈고 또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총리 비서실의 공보수석 비서관이라고 이제 흔히 말해서 1급 상당 비서관도 했고 예. 또 이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상임 감사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생활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선거를 기획하고 정세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해오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세종시는 2012년도에 세종시가 처음 발족하면서 국회의원 선출을 할 때 제가 내려와서 선거를 이제 거의 총괄하다시피 치렀고 2014년, 18년 지방선거도 제가 거의 총괄하다시피 해서 선거를 치렀고 그래서 시장님, 시의원들을 당선시켰고 또 특별히 2018년도에는 저기 소정부터 시작해서 금남까지 네. 모든 시의원들을 저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저 나름대로 일조를 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처음에는 이해찬 의원님 보좌관으로 보좌관으로 내렸죠. 시작을 했고 이후에 이춘희 지방자치 시장 선거에서 참여했었군요. 그래서 세종시와의 인연은 그렇게 굉장히 그렇죠. 만들어진 거네요. 2012년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충청권의 수도 공약을 발표할 때 네. 제가 그때 이제 당의 정세분석국장을 하면서 충청권에 수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서울 지역 표심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네. 충청권의 표심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죠. 세종시 탄생에 관여가 돼 있으셨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예.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고 그러면은 깜이 돼? 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이강진 예비 후보님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은 항상 이제 지역 민원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국고 예산을 얼마나 잘 받아올 수 있느냐, 그리고 입법 활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 크게 세 가지 범주의 네.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로 민원은 제가 다양한 경험을 했듯이 그 국회의원실에 보좌관으로 있으면서도 민원은 늘 접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황룡리에 송전탑을 세우려고 했던 거를 네. 지하화한다든지 예. 또 천마을에 이렇게 방음벽만 설치하려고 했던 거를 터널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찬 의원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은 실무적으로 네. 국토부나 도로공사나 LH나 이쪽에 실무적으로 협의는 또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면서 민원들을 많이 해결을 했죠. 그 국회의원 초선하면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네. 초선이면은 보통 300명 중에 한 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국회를 들어간다면은 지금 우리 당의 4선, 3선, 5선 의원들이 거의 제 후배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예를 들면 지금 본선 플레이어로 뛴 거는 이제 처음이지만 그렇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 당내에서 예,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저희 당의 사무총장하는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되면은 6선이 되는데 예. 아마 저희 당의 최다선이 될 거예요. 네. 뭐 조정식 의원은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는 저 전화도 안 받던데 네. 평소에는 형 이러는 부르는 사이니까 네. 뭐 제가 가서 한다면은 그런 분들하고 협업을 하면은 네. 그 다양한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김부겸 국무총리나 정세균 국무총리하고도 친하거든요. 예, 같이 예. 열린우리당도 만들 때 같이 예. 했고 해서 그래서 그런 인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예. 그러면 그동안 왜 못 나오셨었어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고 예. 두 번째로는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제 몫이 안 되었던 거죠. 예, 하고 싶었지만은 그냥 이런저런 사정으로 네. 제가 섣부르게 나서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이해찬 의원 같은 분들 모셔야 될 이유가 더 많았었나요? 그런 측면도 강했죠. 예. 사실은 왜냐하면은 2002년 2004년도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셨고 예. 제가 1급 상당 비서관을 하면서 2006년도에 이제 국무총리를 그만두셨을 때 사실은 저는 내심 이번 기회에 캐리어를 쌓아서 국회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이해찬 총리께서 워낙 깐깐하시잖아요. 예. 같이 들어온 사람은 같이 나가야 된다. 이게 지론이셨어요. 놔두질 않으셨군요. 예. 그래서 본인이 사표 내시면서 너도 빨리 사표 내라 그러셔가지고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국회로 돌아갔죠. 근데 뭐 예. 저는 후회는 하지 않고 예. 또 옆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뭐 이해찬 의원님하고 저는 주종 관계가 아니고 네. 민주운동을 했던 동지적 관계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옆에서 늘 또 힘들 때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흔히 말해서 이제 같이 소일을 하면서 보냈던 거라서 저는 뭐 크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얘기 많이 듣고 싶은데요. 뭐 들어봐야 될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우리 지역 공약과 전국적인 그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 중에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지금 여당과 행정부와의 어떤 견제, 뭐 입법 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공약은 어떤 거를 하나를 얘기해 주시고 여기 먼저 듣겠습니다. 뭐 아주 구체화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공약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꼽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철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정부에서 CTX를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예. 반대입니다. 예. 왜냐하면 CTX는 대전에서 정부 청사를 통해서 청주공항을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세종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예. 세종시의 지하를 이용만 할 뿐이지. 예. 그래서 저는 CTX보다 급한 것은 광역철도다. 예. 반석역에서 철도를 끌고 와서 시청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살지만은 BRT가 소외된 지역 예. 중심으로 해서 광역철도를 깔아야 된다. 대전과 세종을 연계한 그렇죠. 그게 이제 지하철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구조로 보면은 시청이나 해서 종촌동, 아름동, 고운동 이 지역을 통과해서 청사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예. 그 국회 예정부지하고 오륙생활권을 지나가는 이런 광역철도를 우선 놔야 된다. 아주 CTX보다는. 심각합니다. 예. 세종하고 대전에 서로 거주하면서 생업을 이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 왕래하는데 너무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예. 이제 그리고 세종시는 지금 국가에 이제 거의 국회까지 오면은 수도가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KTX가 당연히 있어야죠. KTX가 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솔동 쪽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한솔동에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제가 원래는 이전에 한국도로공사 사장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을 때 예. 그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거 괜찮다.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뒤로 흐지부지해졌는데 역시 이제 이런 인맥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교통 문제는 그렇다고 보고 사실은 제가 보다 하고 싶은 거는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일단 기업을 이전해야 되고 기업.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죠. 좋은 시립대학.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충남 도립대 같은 데도 학생들을 거의 무료로 가르치는데 거기도 농사와 관련된 농업 부문과 관련된 거를 특화시켜서 예.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세종시도 행정이나 또는 네. IT 쪽이나 네이버 데이터 센터도 있고 하니까 IT 쪽이나 이쪽 부분을 특화된 시립대학은 암만 해도 이제 국립대학보다 설치가 좀 이 용이하니까. 중앙정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석사, 박사를 하는데 네. 좋은 대학이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좋겠죠. 참 힘든 게 뭐냐면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 근데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그때 당시에 서울대 총장님께서 이해찬 의원의 친구분이셨어요. 예. 오 총장님이.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러면 학교 발전 기금도 한 60억 정도 줄 수 있다. 예. 행정대학원 이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행정대학원장도 오케이 하셨는데 교수님들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지방으로 오시기가 꺼려지니까. 그러면 그래서 새로 설립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저는 설립을 하는 게 맞다라고 예. 보고 전국적인 여기서 듣고요. 또 예. 전국적인 공약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부와 뭐 어떤 해야 될 가장 일들이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2번인가만 세종시에서 했지 예. 세종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세종시는 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도시거든요. 예. 국토 규정 발전에 그렇죠. 예.
지금 지방이 소멸되고 가고 있는데 예. 이 소멸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걸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틀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 국회의원이 단순히 되어서 네.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해보시겠다. 예, 뭐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 기업을 이전하도록 강제화시켜야 된다. 예. 세제라든지 이런 걸 강제화할 수 있는 예, 세제라든지 이런 걸 개편을 해가지고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어야겠네요. 그러면. 아 그럼요. 예. 수도권에 자꾸 GTX 놓아주고 이러니까 네. 살기 편해지니까 자꾸 수도권으로 몰리잖아요. 예. 지방은 살기가 어려워지고. 네, 다음 질문 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컷오프는 통과했는데 예. 내가 왜 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야 되는지 뭐 좀 전에 이제 다 말씀드려서 뭐 네. 중복되겠지만은 첫째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륜, 실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이 원 오브 댐 3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인맥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한 사람 잘 뽑으면은 국회 이전을 한 2년 정도는 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어느 다른 후보보다도 좀 더 뛰어난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제가 세종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만 그동안에 당내에서 활동했던 여러 이력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예, 예.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종시에서 예. 갑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이유와 혹시라도 탈락한다면 적극 다른 후보를 돕는다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이유는 뭘까요? 세종시 갑 지역뿐만 아니고 갑을 지역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죠. 아 그러세요? 예. 그래야지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도 할 수 있고 네. 특히 세종시는 민주당에서 만든 도시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또 그렇게 안 보는 견해도 있어요. 결국은 네. 박근혜 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협조를 받은 거죠. 하고. 예. 기획하고 설계하고 추진했던 것은 민주당이고 예.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를 하니까 네. 박근혜 당시 그 당 대표께서 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만이 했다가 아니고 결국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이제 국고 8조 5천억을 들여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상당히 지금 행복청도 그렇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걸 다시 한번 추동을 시켜서 마무리를 잘 해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세종갑을 모든 지역에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예. 예.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2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예. 시민 여러분, 저 이강진은 지금까지 세종시의 탄생과 함께 지금까지 세종시를 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면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많은 분이 말씀하시기를 문화, 체육, 젊은이들이 놀이시설, 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제가 출마 선언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저희 인맥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이강진에게 이번에 힘을 몰아주신다면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국회의원, 밥값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종시 완성을 해서 그렇죠. 더 큰, 더 좋은 세종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크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 시민의 프라이드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동안에 당내에서 활동했던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네. 이 얘기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이강진 예비후보를 모시고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인 후보 또 다른 그 선거 운동원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누구 관계없이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주셔서 더 좋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타나기를 우리 한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강진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 갑지역 더불어민주당 1차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예비후보를 초청해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 예비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영선 예비후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변호사 15년 차 되고, 그다음에 제가 태어난 곳은 여기 세종시 갑 지역인 금남면 용포리입니다. 용포리. 네, 예. 네, 네. 예, 지금 이제 대평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 그곳이 이제 고향이고요. 거기서 금남초등학교, 금우중학교 그리고 대전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한국외대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48회 합격을 하고 변호사 활동을 대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제 15년 차 변호사입니다. 예.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었나요?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가장 큰 거라고 하면 세종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아서 국회 추진을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세종의 법원 검찰청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예. 또 상임대표를 하고 4년 동안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세종 시민들의 서명을 또 한 2만 여장 받아서 또 이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세종 참여자치 시민연대를 10년 동안 고문 변호사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재단 상임 감사를 또 한 10여 년 정도 지역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공원 추진위원회도 맡아서 했고,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또 상임회장을 한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세종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구체적인 사례 좀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예, 예. 뭐니 해도 국회 세종의사당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게 저희들이 그 2017년에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하는 그 범시민단체를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7년 동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국회가 제일 큰 뭐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명 운동도 벌였고요. 그다음에 국회도 한 4-5번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도 좀 여러 가지를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직접 만났고, 예. 그리고 국회 예정지에 가서 기억에 남는 것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모습, 착공하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눈 오는데 진짜로 포크레인 2대 가서 착공하는 그런 모습을 해서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너무 추웠던 기억이 예. 몸도 마음도 추웠었네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영선 예비 후보님은 국회의원으로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가지 이유인데요. 예. 첫 번째는 국회에서 이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변호사 활동을 15년 동안 하면서 정말 일반인들보다 많은 법을 좀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좀 법을 봤어요. 법 전문가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법이 잘된 법도 있지만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법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법 전문가이다. 그리고 2번째는 변호사라는 게 사실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사인 간에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갈등 조정하는 게 아니고 법적 대리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리인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는 합의로 다 끝나요. 서로 조율해서. 그렇죠. 재판 중에 재판 중에 변호사가 서로 이렇게 변호사들끼리 조율을 해서 합의금 이 정도로 해서 저 뭐 중재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일반인들은 뭐 그냥 싸우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가는 것보다 중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끝나면 서로 간에도 감정이 상하지 않으니까
특히 그런 민사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내세우시는 것들에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건데요. 행정수도를 하는데 지금 헌법에 걸려서 많이 지금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법률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 왜냐하면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관수법에 의해서 막혀 있죠 지금. 그렇죠. 예.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예. 판결을 내리기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습법적으로 서울이다. 경국대전에 경력이 그렇습니다. 그 이래로 조선시대 조선시대까지 해서 계속 네. 그렇게 해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수도는 서울이니까 네. 함부로 기관을 옮겨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헌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다라고 네. 하면 행정에 관한 그런 기관들은 충분히 옮겨올 수 있는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과천에 남아 있는 5개 부처도 다 옮길 수가 예.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도 지금 이제 반반 나누어져 있을 건데 네. 전체적으로 이전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 미이전 무슨 정부 산하 기관도 다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사실상 행정수도의 완성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일들을 추진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적합한 그 인물이다. 네, 그걸 그렇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네. 그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슈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부산에도 관련된 거, 광주에도 관련된 거, 서울에 예. 계신 분들 또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좀 지역에도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네. 그 균형 발전 약간 좀 같은 맥락인데요. 네, 균형 발전. 예, 균형 발전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서울하고 지방하고 네. 편차가 크죠. 그렇죠. 그 도농 지역과 농촌 아. 지역, 어촌 지역 뭐 이런 경제적 다르고. 편차도 크고요. 예. 그다음에 인구 소멸. 예. 예, 특히나 지방에서는 인구 물론 수도권도 좀 서울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지방의 인구 소멸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초등학교가 입학생이 없는 데가 오늘 많아졌다. 입학식 하지 않습니까? 3월 네. 4일 오늘 저도 네. 이제 다녀왔는데 네. 세롬초, 다동초 다녀왔는데 여기마저도 학생들이 줄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세종시 내에서도 동별로 인구 예. 소멸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 친구가 대전에서 오늘 이제 막내 딸이 이제 네. 입학식을 했는데 70명이래요. 네. 예,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 200여 명이 넘었는데 네. 현재는 70명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한 반에 20명이 안 된다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대전마저도 네. 그 대도시마저도 인구 소멸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공약은 수도권에 비해서 지금 경제적 편차 그리고 인구 소멸되고 있는 지방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국가기관이나 산업단지가 전폭적으로 지방에 이전이 돼서 결국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일자리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애도 낳고 네. 풍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 마련 지방으로 그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좀 많은 좀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과 관련돼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 인구 소멸을 예방하도록 하겠다. 예, 특히 지방 지역 중심으로. 예. 예.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세종 갑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민주당 활동을 좀 오래 했습니다. 네 명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저는 비교를 하자면 제가 아마 민주당 생활을 아마 가장 꽤 오래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제가 민주당에 이제 입당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사실 한 당에서 네. 탈당도 하지 않고 한 당에서 20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해왔다는 거는 사실 적지 않은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당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노사모에서 예. 시작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 그 대선 운동에 같이 이제 동참해서 운동을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는 걸 보고
그때 2003년도에 이제 입당을 해서 노무현 퀴즈라고 보면 됩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사법시험도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인권 변호사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그걸 보고 노무현처럼 어떤 인권 변호사 활동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법시험을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제 인생의 모토는 이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로 2003년도에 입당해서 20년 동안 사실 민주당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죠. 네. 2012년도에 문재인 박근혜 이제 대선 때도 서울에서 법률 지원단 활동을 했었고 2017년 대선 때도 이제 서울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2년 이재명 대선 후보 때도 세종에서 서울까지 4개월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네. 대선 캠프에서 이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세종시당이나 뭐 대전시당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저만큼 우리 당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당에 라고 대한 생각- 기여도가 압도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보가 돼야겠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세종갑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서 꼭 당선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세종 갑 지역이 이제 을 지역도 있지만 오히려 갑 지역이 신도시가 더 많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 신도시는 결국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설계하신 그런 도시고요. 처음에 행복도시가 요 지역만을 포함했었는데 확장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노무현이 계획한 도시고 결국엔 더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시작한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쭉 이거 행정도시를 이제 만들어 왔는데 지난 날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 세종시 건설에 우호적이었는가 적극적이었는가를 따져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 멀리 가면은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정안 세종시 수정안을 그때 들고 나와서 네. 행정수도보다는 뭐 경제도시를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겠다라는 수정안이 그때 도출이 돼서 얘기를 해서 한 또 계획이 조금 더 이렇게 지연이 된 그런 예, 바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이제 추진하면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이걸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효율성이 가서 떨어진다는. 설득도 하고 그러셨죠, 시민들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는 걸 제가 찾아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행정수도 세종시가 완성이 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는가 그것보다는 민주당에서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 세종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지 훨씬 더 이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세종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더 힘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마무리 발언 유권자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말씀 2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영선 예비후보를 좀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여기 세종시 전문가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요. 먼저 세종시에서 태어나서 행정수도 이전에 세종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면서 그리고 행정수도 추진 과정, 수정안 과정 모든 과정을 다 제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세종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세종시의 국회 법원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민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세종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세종시에 제가 마을 변호사를 해왔는데요. 금남면, 장군면, 북왕면에 마을 변호사를 하면서 여러 그 지역 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 생활도 20년 넘게 민주당원으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도 분명한 그런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에서 20년 동안 활동을 해온 정체성이 확실한 그런 후보고요. 세종시에서 태어나서 세종시에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세종시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세종시를 가장 잘 알고 지금까지 일을 꾸준히 해왔던 이영선 예비후보가
세종갑 국회의원으로는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고요. 예. 우리 유권자 분들께서도 거리에서 우리 이영선 변호 예비 후보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정당에 계신 그 선거 운동원들 포함해서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더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 갑지역 더불어민주당 1차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예비후보를 초청해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당 후보에게도 동일한 시간 기준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신장되기를 희망합니다. 박범종 예비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범종입니다. 저는 세종 사람입니다. 조치원 출생이고요.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조치원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를 나왔고요. 홍익대학교에서는 경영학, 건국대학교에서는 부동산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감정평가사 생활을 했고요. 감정평가사라고 하면 토지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 등 그 부동산 개발 다양한 사업에서 도시 계획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당내에서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내부터 의자 나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세종시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을 진행했던 것도 있는데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세종지회에서 네, 청소년을 선도하는 네.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네. 기억나는 어떤 학생이든지 청소년 중에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정기적으로 반찬 배달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편모스라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외부모라고 하죠. 네, 외부모라고 하죠. 예. 예, 그렇게 자라는 학생들을 찾아가면 네. 저희를 이렇게 경계하는 게 아니고 저희를 굉장히 좀 반가워하는 네. 눈빛으로 좀 다가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에 좀 메말라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찾아가게 되고 정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깜이 돼? 뭐 이렇게 물어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박범종 예비 후보님은 네. 국회의원이 깜이 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자질이라고 함은 네. 입법기관으로 네. 법률적인 이해가 좀 해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초 지식이 있어야 네, 된다는 네. 거죠. 네. 감정평가사 일을 하면서 네. 그 공적 업무 중에 그 보상 업무가 있습니다. 그 그 업무는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네. 그 방법을 그 매번 연구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누구보다 빠지지 않는다라고 좀 자부를 재개발 합니다. 지역에서의 부동산 평가를 할 때 그게 네. 살도 계셨던 원주민들의 네, 적정한 보상, 합리적인 금액 네. 그런 것들을 네. 형평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 네.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그 소유자들에게 그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격을 갖추고 있다. 네. 그리고 저는 다음으로 정치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국회의원으로 자격으로서 정치력이 필요하다. 네, 네. 중앙이든 지역이든 정치력을 통해서 네. 그 시민을 대변하는 네, 역할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종시당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중앙당 활동을 네.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예. 중앙당 조직과 소통을 하면서 세종시 관련된 이슈를 조금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 각종 단체들과 좀 유대감을 많이 맺어놓은 상태라 그 정치력은 저도 빠지지 않는다 어떤 생각합니다. 단체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계셨나요? 보통 시민단체들하고 조금 관계를 좀 맺었었는데요. 네. 그 참여연대에서
제가 또 회원이기도 하고 네. 참여연대 활동을 좀 같이 좀 했었고요. 네. 행사마다 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소통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예. 정치인의 덕목 마지막으로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득권 정치인과 그 청년 정치인과의 차이가 네. 그 소통. 그러니까 기득권 정치인들은 자기가 꺼려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하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요. 그런가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제가 이야기네요. 경험한 겁니다. 예. 아직도 제가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중앙당에서도 느끼고 지역에서도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 저도 그러는데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네. 저는 소통하는 능력은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런 정치 덕목 요 세 가지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는 갖춘 준비된 그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청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네. 그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 네. 뭐 크게 지역의 일꾼으로서 역할도 하지만은 전국적인 역할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그러면 지역 공약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다양하게 고민하는 부분 중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아까 감정평가사 네. 오래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정평가사 업무 중에 상권 분석과 상권 재배치 관련된 그 업무가 있습니다. 네. 세종시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상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디 뭐 상업 지역이 유흥 지역이 딱 몰려 있고 네. 좀 더 이렇게 레저 시설이 있는 데라 이렇게 구분은 돼 있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상권 네. 활성화 재단을 설립을 해서 예. 네, 상인과 그 임대인, 세종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문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네. 그리고 세종 시민에게는 갈 곳 많고 즐길 곳 많은 여가 생활의 선택권을 늘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러한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4년 내내 네. 일단 파고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재단.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상권 활성화 다른 분들은 없었던 공약인 것 같아서. 네. 다른 지역에서 뭐 실행했었던 다른 지역에서 것도 있습니다. 했었나요? 예, 네. 성남시에서도 아마 훌륭하게 진행을 했었던 그 상권 활성화 재단이고요. 네. 이러한 부분으로 세종시에서는 공무원들 담당자가 바뀌면서 네. 이 전문성이 계속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1년, 오면 2년 다시 사이에 이제 계속 이렇게 업무가 바뀌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전문성을 일하는 사람부터 좀 극대화하면 그거에 대한 이해도 늘어나고 상인들과 소통도 좀 그러면 커지기 시 때문에. 산하기관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 발전을 위한 네.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 공약으로 부동산 주거 복지에 대한 재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복지 시스템은 취약계층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청년과 그리고 네. 중산층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세대수가 감소하고 다양한 니즈가 요구되는 시대로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세대별 계층별로 맞춤형 그 주거 복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구분하는 주거 복지가 아닌 함께 사는 소셜 믹스 주거 단지를 네.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른들만 사는 동네, 또 돈 있는 사람만 사는 동네, 청년들만 사는 동네, 뭐 이런 네. 것들이 아니고 맞습니다. 조화가 있는 그런 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단지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에서 네,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나 계층들을 구별할 수 없는 네. 시스템을 지금 연구 중이고요. 함께 사는 공동체네요.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컷오프를 통과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제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시가 38.7세로 가장 전국에서 젊은 도시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민주당 후보들 중에 유일한 청년 후보 네. 저 박범룡입니다. 일단 청년 후보뿐만 아니고 제가 조치원 시골에서 자라서 어려운 환경에서 좀 자랐습니다. 네. 그런 환경과 그 대학 생활 내내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했고요. 네. 집 구하기도 힘들어서 친구 집에서 얹혀 사는 정도로 좀 어렵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 청년 세대의 마음을 공감하는
후보라고 전 자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세종에서 초등학교 남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네. 다양한 계층이 있지만 그 대다수의 학부모 계층들과 공감할 수 있는 네. 청년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높이 평가해서 저를 경선에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네. 있어요. 예, 저도 어쨌든 이런 바람입니다. 경선 과정을 네. 통해서 그 당의 어떤 혁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동력원이 되는 부분도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문제 좀 제기됐었던 뭐 전략 공천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었던 게 네. 경쟁을 통한 뭐 혁신을 통한 그 민주당의 좀 변화를 좀 저희도 요구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의 경선 과정이라든지 공천 네. 과정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공천 과정은 뭐 언제나 좀 시끄럽고 예. 뭐 개인적인 그 후보들만의 다 이해관계가 있기 사연들이 때문에 있죠?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 않은 후보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이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시되는 부분이 좀 많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거는 좀 당내 좀 애당심을 통해서 좀 자제하는 부분도 있었어야 되는데 후보들마다 좀 차이가 좀 유달리 좀 많은 요번 선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박범종 후보님은 선당 후사가 맞는 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네. 선당 후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마음 변치 않으려고 지금도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꼭 지켜봐 주십시오. 예, 다섯 번째로 세종 갑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본인일 수도 있고 다른 후보일 수도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종은 국회의사당 예. 그리고 법원 설치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등 같이 그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이라고 예. 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근에 이슈화됐었던 거와 같이 그 메가서울과 같은 네. 그 성장 논리로 지금 그 뭐 정책이든 아니면 국가 그 운영을 성장 논리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만이 그 분배의 논리로 지역 균형 발전을 주장할 수 있는 당이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양당 모두 성장과 분배 다 이야기는 하는데 네네. 근데 국힘당은 성장을 더 강조하고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분배도 강조한다. 뭐 이런 네네네. 측면인가요? 네네네. 뭐 그렇게 조금 순화해서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세종시- 본인의 생각은 네. 뭐 제 생각은 분배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분배에 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실어줘야 한다. 네, 좋습니다. 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만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종갑뿐만 아니고 세종을을 포함한 세종 전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그 국회의원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이 돼야 한다. 네. 갑을 모두 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우리 마무리 발언 1분 30초 정도 가능합니다. 예. 예, 박범종입니다. 저는 시민과 격이 없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걱정거리가 있을 때 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좀 되고 싶습니다. 기득권 정치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기득권 정치와 제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변해야 됩니다. 세종부터 제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박범종입니다. 네, 좀 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시간이 좀 남았네요. 봉사 활동한 것들 중에서 하나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 활동을 하면서 그 저녁 때마다 그 선도 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요. 네. 학생들의 그 탈선을 좀 막기 위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 최근에 흡연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숨어서. 예, 학원가를 중심으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선도를 하는데 저희에게는 뭐 삽권 뭐 이런 그런 게 강제력이 동원될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또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만 처벌을 할 수 있지 그 흡연하는 친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보고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학생들이 저항하지 않고 좀 피해 다니면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 세종 아이들은 그래도 아직도 좀 순수함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나가시는 선거운동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박수도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나서신 모든 분들에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